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선닷컴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글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기무사 촛불계엄 특별수사단 발족. 이 촛불계엄이란 말을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이게 위험한 말입니다. 기무사 촛불계엄 특별수사단 발족.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무사 특별수사단 오늘 발족, 내주 수사 착수. 기사로 들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오늘 발족, 내주 수사 착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데 초기 화면에는 촛불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했어요. 마치 촛불 시위를 계엄령으로 단속한다든지 진압한다는 그런 의미를 풍기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건 사실과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 선입견을 주죠.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따옴표하고 촛불계엄령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 괄호하고 단장 전익수 공군대령 괄호 닫고 이 군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촛불계엄령이란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왜 선입견을 주는 잘못된 용어인지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용어가 나오게 되었느냐, 촛불계엄령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촛불 집회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여기서 또 촛불이 나옵니다. 그럼 촛불과 이 계엄령 선포 검토를 계속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상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면은 촛불 집회를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하려고 했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촛불 계엄령이란 말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쓰여지는 순간부터 이거는 그때부터는 선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하면은 반드시 편파적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기무사에서 작성한 이 문건이 촛불 집회를 겨냥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공개된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왜 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 계엄령 준비를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 판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상 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상 진단 해놓고 현 상황 평가,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18차 연인원 1540만여 명 기각되면 혁명이라 주장한다.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50만여 명 인용되면은 내란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의 북극성 2호 시험 발사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군사 연습에 맞춰 북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결정 선고 이후의 전망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 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 감정이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이 심화된다.
여기에 촛불 시위대가 했다든지 태극기 시위대가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누가 하든 이런 상황이 예상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여기도 진보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이라고 해서 아주 공평하게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 야기될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째,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시행 요건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시행 요건은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부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혼란 조성, 이에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하여 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법 업무를 포함한 국정 기능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경비계엄을 펼 가능성도 있다. 펼 경우,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면 이제 비상계엄이 됩니다. 경비계엄은 정권 장악이라든지 뭐 쿠데타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경비계엄 해도 다른 기능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치안 기능만 맡게 되는 것이죠. 경비계엄, 비상계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촛불계엄령, 이 기무사 문건을 촛불계엄령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라고 해야 됩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 이렇게 해야지,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서라고 하면은 벌써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이라는 잘못된 완전히 엉터리 선동적인 선입관을 깔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수사단은 그런 식으로 공식 명칭을 안 붙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언론이 이런 식으로 벌써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KBS, MBC에서 촛불 계엄령으로 나간다면은 그때부터는 곤란합니다. 완전한 선동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사하기 전에 재판까지 끝낸 겁니다. 촛불 계엄령이란 말이 정착되는 순간 그때부터 수사와 재판은 완전히 선동에 넘어가서 정말로 뭐 내란 음모를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할 것은 언론에 촛불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언론사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또는 정당에 전화해야 됩니다. 왜 그런 선동적 발언을 하느냐.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신문윤리위원회라든지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여 촛불 계엄령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국군에 대한 반군 선동이 묵히지 않도록 저지하는 최초의 작업이 촛불 계엄령을 쓰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용어가 잘못 쓰여지면, 그리고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비핵화의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요, 완전히 미국과 북한이 딴소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미동맹 해체다. 미국은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다. 완전히 180도 다른 비핵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 좌익 그리고 선동 세력과 대결해가지고 국가와 자유와 법치를 지켜야 될 이 애국 진영에서는 용어에 투철해야 합니다. 용어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잘못된 용어가 수구 좌익을 진보라고 불러준 거, 북한과 민족 공조를 하겠다,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겠다고 하는 거, 북한을 미국보다 우대해주는 북미라는 표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촛불 계엄령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국민들이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뭐 강연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저보고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좌파 정권인데 권력이 없어요. 애국, 우파, 자유진영은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는 개인이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한 분 한 분이 눈을 부릅뜨고 촛불 계엄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기자, 정치인을 혼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군을 지키는 겁니다.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지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합니다. 용어 사움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